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지니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는데, 기다리셨던 분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퇴근하다가 불현듯, 오늘은 캐나다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어서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워킹맘으로 산다는 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캐나다 밴쿠버에 부모님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100%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살다가 갑작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어떤 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아이를 잠깐이라도 봐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으면 좀 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갑자기 학교가 클로징 했다던가 아니면 뭐 애가 갑자기 아파서 학교를 못 보낸다던가 뭐 프로디데이라던가 그리고 방학 때마다 저희는 방학 때마다 캠프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를 캠프를 보내지 않으면 저희가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정말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캠프 같은 경우에도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어떤 캠프에 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다르겠지만 여름 방학이 이제 한국은 겨울 방학이 길죠. 근데 여기는 여름 방학이 깁니다. 2달이에요. 그래서 2달을 꼬박 이제 캠프를 보내게 되면 최소 2,000불, 많게는 3,000~4,000불도 들기도 하거든요. 2달 토탈해서. 이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름 방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겨울 방학, 봄 방학, 이제 방학 때마다 다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인 건데 이게 자리라도 없으면 이제 뭐 아주 대략 난감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지금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아들 녀석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혼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누군가가 이 아이를 픽업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부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베이비시터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before after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 전후로 이제 애를 봐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케어 센터에서 이제 아이를 부모 대신 드랍이나 픽업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 센터에서 이 아이를 돌봐주면 이제 5시나 6시쯤 저희가 퇴근하고 센터에서 아이를 픽업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다운타운에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자리를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원래 이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애프터스쿨 다니다가 팬데믹 시작쯤 해가지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쉬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보내지 않다가 다시 이제 재신청하고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안 나니까 이제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남편하고 잡을 구할 때 이 스케줄을 조정해서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랑 같이 둘 다 풀타임이 이제 어려운 거죠. 뭐 아니면 둘 중에 한 명 풀타임 하고 한 명은 뭐 아이를 케어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뭐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을 다니지 않은 이상 아니면 뭐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지 않은 이상 이제 이거를 부부가 온전히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게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자체가 어렵다기보다 부부 중 한 명이 이제 아이를 드랍, 픽업 이걸 해야 되니까 그 스케줄 조정이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기 전,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걸 잘 몰랐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게다가 이제 저는 성격이 이제 집에만 있을 수 있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저는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팬데믹 시작쯤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거랑 겹쳐서 제가 1년 정도 쉬기는 했는데, 이게 딱 1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일이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제가 2009년도에 밴쿠버에 와서 막 그렇게 대놓고 쉬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튼 10년 만에 이제 푹 쉬었던 건 사실인데, 쉬고 나서 이제 일을 다시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남편하고 스케줄을 또 맞춰야 되고 이런 게 고민이 컸어요. 이제 잡을 구할 때 스케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저한테는 좀 큰 부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미취학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애프터스쿨 그 웨이팅 타임이 기본이 1년이라 생각하시고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처럼 이제 2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뭐 이제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밴쿠버 다운타운 경우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이 데이케어나 뭐 애프터스쿨 비포 애프터스쿨이라던가 이제 웨이팅 타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는 뭐 학교도 많고 센터도 많으니까 다운타운보다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기본 1년은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치과나 이 어시스턴트라는 직업이 좀 플렉시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생겨서 이제 애를 봐야 된다. 그럼 제가 오프를 내도 이 치과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한 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저는 이제 풀타임으로 전향할 생각이고, 지금도 뭐 일하고 나서 또 육아를 하고 계시는 워킹맘들이 분명 계시겠죠? 워킹맘들 화이팅 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